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그 시점을 1985년이라고 했는데요. 1984년 가을로 수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탕수육을 좋아하시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난제가 하나 있죠. 과연 탕수육은 부먹, 찍먹 중 무엇이 제일이냐는 논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먹, 찍먹도 아닌 복먹을 가장 좋아하지만 찍먹과 부먹을 좋아하는 이들의 취향도 존중합니다. 왜냐? 민주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성별이 어떠하든 태어난 지역이나 살고 있는 거주지가 어디이든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든 양념치킨을 좋아하든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 또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선시대 때 하회탈을 쓰고 양반을 풍자하며 비판했던 것처럼 적어도 공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제한하여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 사회의 예술과 문화는 꽃피울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 문화 속에 기생충과 같은 폭넓은 예술 작품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편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사회를 일컬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단 하나의 인물, 단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하는 사회. 다른 말로 파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항소이유서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 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공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신뢰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 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군사 정권,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가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시민 씨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정말 해박합니다. 전공이 경제학인 걸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수준이죠. 어쨌든 유시민 씨는 파시즘, 즉 전체주의 사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1타 강사 컨셉으로 전환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점 잠시 살펴볼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선 자유,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을 수용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견제와 비판 역시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복종, 군대죠. 획일성, 군대죠. 효율성, 군대죠. 거의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3권 분립이 되어 있고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고 여러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집회 결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일당 독재,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단체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철저하게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꼭 그렇다고 민주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진보적인, 반드시 발전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주의 사회가 낳은 이 부작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제도가 전체주의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고 있죠. 그만큼 전체주의는 대규모 전쟁 도발, 세계 1, 2차 대전이 벌어졌고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스페인, 그 다음에 칠레 및 아르헨티나. 원래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바람에 오히려 이 나라들이 퇴보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정권과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각 나라의 민주 정부는 이 전체주의 사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역사상 가장 좋은 대안이자 이상향에 가까운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체주의 사회보다는 훨씬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해서는 안 되겠죠. 혹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견제와 비판을 통해 막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체주의 사회, 즉 황제 혹은 왕으로 대표되는 절대군주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은 아직 초창기이기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 파악되는 벌어진 틈새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여 보완점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1980년대의 우리나라는 어떠한 국가였을까요? 이어지는 전문을 보겠습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 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 초소를 세우고 사복 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 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중유의 학원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위헌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국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인지한 지식인들과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그토록 숱한 데모와 반정부 시위를 했던 겁니다. 이들이 과격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꾸민 계략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던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올게요.